예민한 사람 두 번째,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네,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남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기버라고 부르죠? 네, 주는 사람. 음, 기버라는 숙명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 패턴을 보이곤 합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어떤 성격이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니는 친사회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남들에게 투입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측면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지니게 됩니다. 희생마저 불사하는 이러한 특징이 예민한 사람들의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렇게 데이면서도 결국엔 또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타인과 나 사이에서 건강한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누려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기버,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 테이커의 존재 때문이죠. 테이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테이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안위를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니 곰처럼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이 순둥순둥한 사람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순해 보이기도 하고 부탁도 잘 들어줄 것처럼 보이니 그 곁에서 장단만 잘 맞춰주면 얼마든지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한 곰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성격 파탄자들의 제1순위 표적이 되고 맙니다. 기버와 테이커 간의 이러한 관계성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테이커에게 휘둘리면서 기버가 당연히 위협 의식을 느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버 쪽에서 테이커에게 과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테이커에게 주기만 하는 기버가 오히려 그 관계에 점점 몰입하다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력의 역설에 있습니다. 최고의 사회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엘리엇 에런스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뭔가를 얻은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같은 걸 획득한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노력의 역설은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노력의 수혜자를 가치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건 나인데 어째 점점 더 상대방에게
목을 매게 되는 사람도 내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노력을 뽑아내기만 하면 노력의 역설로 인해 노력한 사람은 그 대상에게 반드시 깊은 애착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 대상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해. 라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양의 노력을 수월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바로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기버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구를 왜 조립해? 귀찮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케아 고객들은 가구 조립을 위해 하루 종일 씨름하고 그렇게 공들여 만든 가구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그 만족감이 더 깊고 애틋하게 다가오게 되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노력의 역설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해당합니다. 그럴 리 없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계에서 꺼림직함이 느껴졌을 때도 기버의 뇌는 그 대상에게 투입한 노력을 정당화시킬 만한 결론을 창출해 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기울였으면 당연히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거죠. 아무리 꺼림직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를 시킴으로써 내 노력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한 작업이 뇌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노력이 투입된 대상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버라는 숙명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이라면 사람에게는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있고 관계에서는 이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관계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기쁨을 거두어 들이면서라도 반드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주는 대상일지라도 상대방 또한 나에게 많이 주고 있다면 노력의 역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겠죠. 반면 나는 딱히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절대 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노력의 역설이 지배하는 불균형적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곡된 마음인 거죠. 투입된 노력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강제로 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 그 대상이 나에게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 이제껏 투입한 노력의 가치를 한번 배제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들였던 공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생각 외로 존재감이 퇴색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기버라고 생각되는 주로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잘 주시는 분들이 참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하다 보니 그 노력한 만큼 그 대상이 가치 있다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